네, 10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월드와이드 웹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 위주로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란 무엇이냐부터 네트워크란 무엇이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란 전송 매체에 의해서 랜선 같은 거겠죠. 전송 매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 전송 매체, 이게 가장 기본이죠. 컴퓨터하고 컴퓨터 있고 이걸 연결해 준다, 이게 네트워크죠. 물론 뭐 공유기도 될 수 있겠고, 여기에는 전송 매체에는 케이블이나 무선 뭐 아무거나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 뭐 전선이 아니고 랜선, 공유기,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뭐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뭐 그런 장비들도 다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P로, 인터넷 용어가 P로 대부분 끝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냐, 제일 끝에는 다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이 뭐냐, 절차 규약이에요. 그 뜻이죠, 그죠? 절차 규약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건지 약속한 절차 혹은 규약이에요. 그래서 뭐 TCP, UDP 같은 계열이고, 뭐 IP, 그리고 HTTP 이런 식으로 뭐 THTP, 그리고 뭐 SMT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키고 통신을 해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최초의 인터넷은 여기 알파넷이라고 하고, 알파넷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국방성은 뭐예요? 우리나라 국방부 같은 거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터미널을 연결한 초보자한 방식이다. 뭔 소리냐면, 컴퓨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비쌌잖아요. 컴퓨터에 여러 대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비싼 컴퓨터니까 완전 싸구려로 맞춰가지고 여기에 달라붙어서 같이 쓰는, 이게 최초의 컴퓨터예요. 이거 보시면은 최초의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전남길 박사님이라신 분이 있어요. 전남길이에요. 정길남. 이분이 인터넷의 아버지예요. 여기 한국인데,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두 번째 연결했다 그러죠.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미국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 배우고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도 연결했어요. 그래서 정길남 박사님이 명예의 전당, 여기 있죠. 여기 인터넷 관련된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세요. 그 지금 그냥 대단하죠, 그죠? 어쨌든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곡을 남기셨던 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연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돼서 나온 게 SNA라고 해가지고 IBM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더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이게 제록스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제록스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게 제록스가 엄청난 회사인데, 미국 기업인데 지금 뭐 후지 제록스 이렇게 했는데, 특허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허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참 멍청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멍청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복사기 파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모아놓은 게 있을 텐데, 자,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트워크 관련돼 있는 특허라든지 뭐 다양한 특허들이 있는데, 그런 특허가 상당히 하여간 뭐 대단한 회사인데 완전 몰락을 해버렸죠. 제가 지금 방금 실수로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끊어졌네요. 자,
그리고 NSF넷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쭉 됐다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중간 과정은 볼 필요 없고, 최초의 알파넷이랑 그 다음에 TCP/IP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주 혁신이었어요. 뭐 왜냐하면은 예전에 IBM하고 애플에서만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가 혼용이 안 됐어요, 네트워크가. 그런데 두 개 다 혼용을 시켜라 해서 나온 게 TCP/IP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TCP/IP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자체가 전부 다 TCP/IP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OSI 7계층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있죠. 뭐냐? 만약에 이게 참 이게 살짝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선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계층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계층이 바뀌더라도 다른 거는 안 바뀐다, 이런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만약에 컴퓨터가 한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를 바꾸잖아요. 컴퓨터를 바꾸면은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넷 종류도 바꿔야 되고, 다 한 번에 다 바꿔야 돼요, 네트워크를 하려면은. 그런데 7계층으로 나누는 건 뭐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바꾸잖아요. 컴퓨터를 바꾼다고 해서 인터넷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TCP/IP를 바꾼다든가, 뭐 표현 계층을 바꾼다든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컴퓨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인터넷 회사를 바꾼다고 칩시다. 인터넷 회사를 바꾼다고 해서 컴퓨터까지 바꿀 필요가 있냐? 없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새로 바꿔야 되느냐? 인터넷 회사를 바꿔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세하게 잘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거 외우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외울 필요 없고, 저같이 전공한 친구들은 물대내 전세표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저 어디냐, 자격증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그런 거라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좀 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까지 쭉 나눠서 하위 3계층 그리고 상위 4계층 이렇게 나눕니다. 하위 4계층, 하위 3계층, 하위 4계층 이런데, 어떤 데는 하위 4계층, 상위 3계층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물리계층은 뭐냐? 물리계층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컴퓨터라, 여기 있죠.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거. 뭐 컴퓨터라든지 케이블 선이라든지, 아니면 공유기죠.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랜카드에 맥 주소라고 있어요. 맥 주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물리계층이에요. 기계가. 자, 그럼 이제 물리계층 기계가 준비가 됐죠. 자, 기계가 됐으면은, 자,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봐야 되죠. 케이블선이 단선이 됐나, 내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이걸 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고, 그거 이제 확인하는 게 데이터 링크예요. 자, 이제 연결할 준비를 한 거예요. 링크를 시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두 개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두 개를 딱 연결을 시켜서, 컴퓨터 두 대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이렇게 물려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려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는 게 빠른가, 이렇게 가는 게 빠른가, 이걸 계산해 주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자, 네트워크 이제 어디로 가는 경로까지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제 전송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을 쭉 해주죠. 그게 전송 계층이고요. 자, 그리고 세션 계층인데, 한 번에 다 보내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기가짜리를 보낸다고 칩시다. 1기가짜리를 이렇게 쏙 보내면은 문제가 뭐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이만큼 보내다가 이거 딱 끊어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앞부분에 데이터 보내는 것 중에 앞부분은 아까 전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어디로 가라라는 그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션을 나누는 거예요. 구역을 쭉쭉쭉쭉쭉 나눠요.
예, 그래서 종단 간의 프로세스의 접속을 쭉 돼 있는데 나눈 다음에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세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계층 뭐냐? 세션을 나눠서 이제 전송을 했어요. 근데 잘라서 보냈기 때문에 붙이기 전에는 얘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를 하거나 나중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인터넷 크롬을 통해서 인터넷을 쭉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세션 나누고 암호화를 하고 잘랐죠, 그죠? 요거를 자른 거를 붙이고 암호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크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쭉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응용 계층은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뭐 크롬이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응용 계층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전송 매체는 뭐가 있느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긴 한데, 뭐 지금 사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뭐 자취방이나 이런 데 사용하긴 하는데,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대역폭이라는 게 있는데, 대역폭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100메가짜리 쓰는 친구, 300메가 쓰는 친구, 500메가 쓰는 친구, 1기가 쓰는 친구 이렇게 있죠. 근데 케이블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카탈로그라는 건데, 케이블선 이제 꼬임선이라고 얘기해요. UTP인데 케이블선 종류가 없네요. 케이블이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UTP 케이블 캣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 요즘에는 저 뭐냐 5가 없을 텐데 보시면은 cat6 카탈로그인데 cat6가 있고 cat5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케이블 선에 보면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500메가짜리 집에 있는 인터넷이 500메가하고 1기가를 쓴다. 근데 cat5를 쓴다? 그럼 속도 100% 다 안 나옵니다. 무조건 cat6를 쓰셔야 돼요. cat6 이게 훨씬 더 두껍거든요. 예. 훨씬 더 두꺼워요. 그 두껍다는 거 이거 표현된 거 없나? 실제 케이블선 있는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보시면 이거 좀 옛날 자료네요. 이거는 옛날 자료긴 한데, 진짜 옛날 거네.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요거 특히 cat5를 쓴다.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얘도 최대 1기가까지 쓸 수 있는데 1기가까지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최대 속도라는 거예요. 최대. 요거는 보장하진 않습니다. 보장을 안 하는 1기가예요. 마치 우리 현대자동차로 자동차에 240km, 250km 적혀 있는데 실제 250km 못 밟죠, 그죠? 그것처럼. 근데 cat6는 1기가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케이블선 그거 몇천 원 안 해요.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CAT6 이렇게만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실제로 엄청 두꺼워요. 5나 5E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하시고, 자, 그 다음 꼬임선이 방금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동축 케이블이죠. 이건 케이블인데 이거는 뭐 거의 보실 일은 별로 없죠, 그죠? 유선 방송이나 뭐 인데 쓰긴 하는데 요즘엔 거의 볼 일이 없죠. 그 다음 아파트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광섬유, 광 케이블인데 돌아다니면 뭐 광 케이블이 있다 그러죠, 그죠? 엄청 얇은 건데 빛으로 이렇게 쭉 쏴가지고 하는 거예요. 속도 엄청 빠릅니다. 10기가 이상 쭉 되는 건데, 그럼 내 컴퓨터에 이거 연결하면 되나요? 컴퓨터에는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전에 뭐 살짝 흐리면서 얘기했는데 라우터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은 그냥 말 그대로 위성이죠, 그죠? 자,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모뎀이라는 건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예요. 제일 처음 모뎀인데 이거는 아날로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낮아요. 속도도 상당히 낮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지금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간 예제 사용은 가격이 비싸다.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아날로그 이렇게 바꿔주는 애고, 요즘에 쓰는 건 전부 다 랜카드죠. 랜카드, NIC. 내 컴퓨터에 랜카드 없는데요? 랜카드 요즘에 없어요. 왜? 메인보드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00원에서 한 만원, 얘는 5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돼요. 요즘에 메인보드나 랜카드 이거 꼽는 거 있죠, 이거. 가격이 요즘엔 개인적으로 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메인보드하고 노트북 이런데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허브는 뭐냐, 그 06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62. 062는 더미, 이거는 요즘에 아예 없는 건데,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이거 아예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집에 100메가가 들어오는데 10대 컴퓨터가 있다. 그럼 10메가씩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게 더미 허브고, 스위칭 허브는 100메가가 들어오면은 100메가 그대로 쓰는데, 가격 뭐 요즘 공유기 그래 안 비싸죠, 그죠? 다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리피터와 브릿지입니다. 리피터는 전송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그 카탈로그 6, 카탈로그 5 이런 거 있죠. 카탈로그 5 같으면 100m, 카탈로그 6 같으면은 400m인가 500m까지 되는데,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이상 하면 그 이상 되면 그 연결하면은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뭘 하냐, 리피터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리피터를 통해서 다시 증폭시켜서 다시 보내요. 이건 아파트 한 24층 뭐 30층 되는 아파트면은 한 10층, 15층? 15층쯤에 리피터가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로 증폭시켜서 꼭대기까지 다시 올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계단 쪽에 보시면, 열어보면은 계단 쪽에 옆에 보면 전기실 갖고 문 여는 거 있죠. 그거 열어보면은 그 장비 있습니다. 절대 빼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그거 만약에 빼면은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저걸로. 내가 장사하는데 방해하는 거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걸로,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브릿지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2개 이상의 랜을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다. 이건데, 뭐냐면은, 얘는, 이거 2개가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그냥 증폭만 시켜준 거예요. 증폭. 이해되시죠? 증폭만 시켜주는 거고, 얘는 이 2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우리 회사 건물이 3개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3개면은 이 3개의 건물은 다 다른 네트워크지만 인사과만 따로 분리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게 브릿지예요. 다리 연결해 주는 거. 다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가 뭐죠? 경로죠, 경로. 이건 뭐냐? 그 경로 설정해서 네가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아파트당 하나, 건물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상당히 비싼 애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얘는 프로토콜 변환기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선 교환 방식인데, 이거는 요즘에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되죠? 전화예요, 전화. 요즘에 그러니까 무선 전화 말고, 핸드폰 전화 말고 집 전화 있죠. 요즘에 집 전화란 말도 안 쓰죠. 집에 있는 그런 전화, 옛날에 뭐 번호 누려서 썼던 그 전화번호, 그 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선 이용률도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중간에 끊어지면 막 돌아가고, 만약에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됐다 막 혼선되고 막 이러거든요. 옛날 방식이다.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결정이 되면 여러 회선 중에 적당한 경로를 설정해서 가는 거고, 지금은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지금은 고정된 대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최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컴퓨터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 그래서 트래픽 상태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쭉 움직이고, 고정된 경로는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랜입니다. 랜은 뭐냐? 랜은 그냥 같은 건물이에요. 좁은 지역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PC방, 랜. 이거 좀 옛날 말이에요. 지금 한 500메가까지 있습니다. 같은 구역 내에 있네요. 그래서 프린터기, 스캐너, 둘 다 프린터기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다 공유하는 거, 한 개 사무실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한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학교, 건물 이런 게 전부 다 랜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랜 보시면 당연히 전송 가까운 곳이니까 어때요?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좋겠죠, 그죠? 네. 그 이더넷 표준인데 이거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제록스에서 있어요. 근데 제록스가 왜 그렇게 망했는지 몰라요. 자, 이게 도시 단위예요. 랜들이 모여서 도시를 하나 만들겠죠, 그죠? 이걸 맨이라고 얘기해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보다 훨씬 확장된 거. 훨씬 더 확장된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뭐 서울이면 서울, 서울은 너무 크다. 뭐 강남, 강북, 강서, 강동 뭐 이렇게 쭉 나누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제일 큰 거예요. 완이라고 합니다. 완. 국가하고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해준 게 완이에요. 속도는 당연히 저속이겠죠, 그죠? 자, IP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쓰는 거죠. 학교에서 쓰는 거는 고정 IP, IP를 딱 고정시켜 버리죠. 고정해서 이 IP만 쓰세요. 이거 하면은 관리가 편해요.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쓰고요. IP 주소는 뭐냐? 인터넷을 원래 사용하면은 맥 주소라는 걸 쓰거든요. 아이고. 원래 인터넷에서 사용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주소로 나가요. 이 주소. 근데 이 주소 지금 16진수로 되어 있는데 이 16진수 지금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죠. 못 외우기 때문에 뭘로 나가냐? 이 가상 IP긴 한데 요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 IP로. 이 숫자가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IP 추적한다, IP 추적한다. 근데 IP 추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맥 주소를 추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 주소는 전 세계에 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IP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어쨌든 이 맥 주소를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유일한 IP 주소고 뭐 쭉 돼 있는데, 뭐 가상 IP, 그다음 뭐 나트 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IP라는 게 있다. 서브넷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브넷은 한 건물에 뭐 컴퓨터과 소프트웨어과 정보통신과 뭐 하드웨어과 반도체과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쪼갈라 주는데 그 잘라준 게 서브넷이에요. 잘라준 게 서브넷이다. 그리고 IP, 사실 네이버도 IP가 있어요. 네이버도 이렇게 IP가 있는데 이 IP 누가 외웁니까? 못 외우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요?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이버.com. 그래서 네이버.com 말고 IP가 이게 맞나? 네이버 대신 202.1.3. 이렇게 치잖아요. 네이버 IP 바뀌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 IP가 바뀌었나 보네요. 어쨌든 이걸로, 그러니까 IP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IP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매주는 이거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준다. 자, 유동 IP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공유기 집에서 쓰는 거죠. IP 그냥 그 인터넷 업체에서 주는 거, 그거 그냥 받아 쓰는 거. 자, 네트워크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썼죠, 그죠? 이건 내 IP를 알아보는 거고, 이거 NS 룩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네이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NS 룩업 이렇게 치잖아요. IP, 그래, IP 바뀌었어. 어때요? 네이버.com 들어왔죠, 그죠? 이 주소를 치는데 네이버.com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IP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그거고요.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트레이스 라우트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네이버까지 걸리는 IP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컴퓨터 IP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진짜 IP, 제가 사용하는 진짜 IP가 이제 뜰 거예요. 자,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그 컴퓨터 딱 요 창 떠가지고
요거 탁 치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친구는 어머 컴퓨터 완전 싹 고수네, 너랑 사귀어야겠다 이러면은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자, 이제 인터넷의 역사, 아까 제가 알파넷 얘기했죠, 그죠? 알파넷을 통해 가지고 냉전 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사실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애들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알파넷에서 하나씩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너네 써봐, 이런 것도 있다, 너네 써봐, 너네 써봐 해가지고 조금씩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사용자가 1년에 50%씩 늘었다 그래요. 올해 만약에 10명 있었다, 그 다음 해에 15명, 그 다음 해에 7명 더 늘리면 몇 명이야? 22명, 그 다음에 33명, 그 다음에 몇 명.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 인터넷 사용한 사람이 늘었다고 하죠. 인터넷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길란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두 번째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때 뭐 지금으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12bps가 뭐냐면 1메가 속도예요. 1메가 속도. 1메가 속도 나오는데 조크를 그 당시에 연결을 처음 했었죠. 자, 이분이세요. 대한민국 인터넷 아버지가 아니고요. 여기 적혀있죠, 그죠? 전 세계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엄청난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따따 월드와이드 웹이죠. 이게 뭐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한번 서로 나눠서 써볼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네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나눠보자. 와, 이 놀라운 텍스트. 그래서 하이퍼텍스트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영상, 소리, 뭐 그림 다 왔다 갔다 하죠. 야, 이제는 텍스트가 아니고 미디어구나. 하이퍼 미디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이퍼 미디어를 공유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지금 뭐 다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는 게 또 이메일 같은 것도 있다. 이메일은 SMTP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뭐 자세한 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IBM하고 애플하고 컴퓨터가 다르면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쓸 수 있죠. 핸드폰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TCP/IP예요. 서로 다른 통신망, 내가 KT 쓰고 네가 SK 써, 그래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그건데, 그게 이제 TCP/IP예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다. 이건 뭐 4계층으로 쭉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 인터넷, 전송, 응용. 뭐 시험에만 나오면 그때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TCP/IP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UDP. 이건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 UDP 같으면은 완전 100% 똑같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PC방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CP 뭐인데 계층 그냥 여기 비교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P 주소 관련된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IPv4인데 V4가 43억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70억 개죠. 70억 인구인데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IPv6로 변경하게 됩니다. 얘 같으면은 이만큼 곱해야 돼요. 용량 엄청 크겠죠, 그죠? 보안성도 뛰어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요거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2010년? 2008년? 2008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V4를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인터넷의 30%, 전세계 인구의 30%였나? 인터넷 쓰는 인구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도메인 네임 말씀드렸죠, 그죠? IP 주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게 도메인 네임이고, 그게 이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되는 거죠. 웹페이지 표시 과정인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구나. 자, 월드와이드 웹은 팀 버너스가 한 건데, 이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 주소 칠 때 보면은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뭐예요? 이거 쓰죠. 근데 요거는 알겠어. 근데 이걸 왜 쓸까요? 이건 알겠어. 근데 이걸 왜 쓸까요? 왜 쓰냐면은 팀 보너스가 절차 만들 때 팀 보너스 이 사람이 후회했어요. 뭘 후회했다? 앞에 이거 쓸모없이 요거 했다. 왜?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사과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좀 뜬금없긴 하죠, 그죠? 어쨌든 그런 일도 있다. 술자리에서 얘기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야, 인터넷에 그 슬러시 웨이즈인 줄 알아? 팀 보너스란 애가 멋있어 보여서 그거 한 거다. 이러면 그 다음 날부터 친구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술자리 안 부르겠죠. 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크롬, 뭐 웹 브라우저인데 요즘 크롬 대부분 많이 쓰죠, 그죠? 크롬도 이거 보시면 웃긴 게 뭐예요? 웃긴 게 뭐냐면 하나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삼성 브라우저. 왜냐면 갤럭시가 많이 팔리니까 삼성 브라우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거 웃기죠, 그죠? 그 뭐 서버 얘기인데 서버도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에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HTML이에요. 하이퍼텍스트 메이크업 랭귀지라고 해갖고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 조금 좀 이쁜 거 XML 이거 말고 더 이쁜 거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좀 무거워요. 페이지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표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표준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검색 엔진은 뭐 검색 엔진 그냥 보시면 되겠죠. 네. 웹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